안녕하세요. 화원고 1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거꾸로 교실 2단원 처음 시작을 하는 시간인데요. 2단원은요, 문학의 창에 비친 삶의 다양한 가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원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번 시간부터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단원명을 잘 생각해 주세요. 삶의 다양한 가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문학의 창문에 비쳤다고 하네요. 즉, 우리가 삶의 다양한 가치를 보려고 하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땅끝이라고 하는 시, 허생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 무소유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작품 총 3작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원인 땅끝에서는요, 우리가 시 작품을 직접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첫 번째 목표를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심미적으로, 즉 감정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문학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한 문학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게 있어서의 쓰임을 얘기합니다. 쓰임이 되었을 때의 과연 그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한번 여러분이 써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단원들은 그 단원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51쪽 땅끝이라고 하는 시를 보겠습니다. 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앞서서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작가 나희덕 작가님은요, 충남 논산 출생이시고요. 시집으로 먹부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어두워진다는 것, 야생사가 등의 시집을 내셨고, 땅끝이라던가 푸른밤, 깃도람, 길 위에서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배울 땅끝이라고 하는 시로 가장 유명한 시인입니다. 자, 땅끝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우리 고장 해남 땅끝이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땅끝 그 유적지를 땅끝 그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아직 공교롭게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과 이 시를 읽고 같이 한번 감상을 느끼려고 같이 가보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교과서 51쪽에 나와 있는 시를 같이 한번 처음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줄씩 읽고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자, 산 너머에 있는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내가 그대로 서서는 볼 수가 없게끔 막고 있는 나에게는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 고운 노을 나는 보려고 했습니다. 즉, 고운 노을은요, 꿈과 희망, 이상을 뜻하게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네를 힘차게 박차고 올라 발을 굴렀습니다. 내가 이 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네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잡아먹혀버렸대요. 노을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내가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던 나의 꿈? 드디어 꿈이 좌절된 겁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습니다. 이 그네줄은요, 그냥 내가 탔던 그네의 줄이에요. 그런데 삐걱삐걱 떨고 있었답니다.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삐걱삐걱, 마치 소리를 내며 마치 울듯이. 보려고 했던 고운 노을을 보지 못한 나의 좌절감이 그네줄에게서도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그네줄은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지만, 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즉, 내가 보려고 했던 그 노을, 어둠에게 잡아먹혀버렸네요. 내가 보고 싶던 고운 노을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내가 느낀 감정은 바로, 글씨가 좌절이 되겠죠. 쌤 마우스로 쓰고 있다는 점 조금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바로 이 그네줄은요,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은 그네줄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좌절했던 그 감정이 바로 그네줄에게 옮겨져 가서 떨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년이고요. 1년은요. 어린 시절의 회상, 어린 시절을 내가 되돌아보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년으로 넘어가죠.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나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 희망, 이상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갑니다. 내가 찾아간 그 땅끝은요, 나비를 쫓듯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뜻합니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나는 나비를 찾기 위해 아름다움을 취해 땅끝을 찾아간 거니까 여기에서의 땅끝은 맞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었을 거란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됩니다. 자, 이연에서에 나와 있는, 이연의 사행에 나와 있는 땅끝과 이연에 나와 있는, 이행에 나와 있는 땅끝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땅끝이지만요, 사행의 땅끝은요, 절박한 삶의 공간, 즉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나를 끊임없이, 파도는요,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당연히 이 바다가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이 땅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화자는요, 여기 이 땅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비유를 좋네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땅 끝은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가 이 현실을 살려고 하는데 이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통해서 이 땅을 넘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파도는 부정적으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존재고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네, 이 뒷걸음질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여기 이렇게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삶에 대한 애착, 즉 살기 위해서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글씨가 참 쌤 생각해도 심했다 싶은데 애교로 봐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연입니다. 힘겨운 삶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2연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힘겨운 삶 보이나요? 절망감 느껴지나요? 자, 그럼 마지막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2연에 나와 있던 뒷걸음질과 그대로 연관이 되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파도는요, 공격적으로 굉장히 오네요. 아가리. 사람의 입 말고는 모두 아가리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 표준어인 거 아시죠? 쳐들고 달려드는 곳. 이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힘겨운 삶을 참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네, 나는 이렇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에서 겨우 뒷걸음질만이 허락되어 있는, 그러나 끝내 발은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에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어를 통해서요, 화자가 생각이 바뀌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그런데는요, 화자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할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시해 주세요. 이 표현은요, 바로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태로움이란 바로 어지러움, 어려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상황에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위태로움 속의 아름다움,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다음 행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네,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요, 늘 젖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젖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젖어 있지만, 땅끝은 젖어 있지만 결코 파도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즉, 위태롭고 절망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파도 때문에. 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어요. 젖어 있지만
파도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진 않았어요. 위태로움 속에 파도가 달려드는 속에 결국은 젖어있는 땅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움, 역설적인 식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입니다.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땅끝에 나는 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올 겁니다. 언제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3년입니다. 바로 절망의 끝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요, 자유시고 서정시이면서 희망적이고 성찰적인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절망의 순간에서도 발견하게 된 삶의 희망, 또한 삶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고요. 특징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교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회상을 하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서 내가 깨달은 점을 이야기한다는 점, 가장 중요한 역설적 인식이 등장했다는 점, 또한 땅끝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어의 의미가 땅의 끝인지 또는 바다의 시작인지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주제가 드러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의 전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땅끝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요. 수업 시간에 스님하고 같이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허생전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